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였던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 선생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며 제 죄를 자수합니다. 우리 모두 전쟁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저항에 나섭시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왜 비상계엄을 발표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혔지요.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 척결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전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024년 4월 26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 병 걸렸던 것 아닌가. 왕처럼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어떻게 이 자리 왔는지 잊었던 것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뿐이 아니죠. 자, 칼럼 김대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분이 소상하게 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저항에 나서야 하는지 칼럼을 통해 밝혔고 마지막에 제 죄를 자수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 드릴 텐데 지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지요. 자, 올해 4월 달에 김대중 선생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는지,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패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만큼 윤석열 정부를 불신임한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대여각성해서 잘하라는 경고장인가. 만일 우리가 내각제라면 윤 정권은 그날로 퇴진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택하든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심하게 말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3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등이 이끄는 야권이 윤 대통령이 잘 되도록 협조할 리가 없다. 보수권이 망해야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집권할 텐데 윤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미 기고만장한 야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모욕 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총리, 장관 등 인준 과정에서 엄청난 목리를 부릴 것이 뻔한 만큼 설사 윤 대통령이 탕평 쪽 인사를 도모한데도 결과는 혼란과 혼돈과 질이 멸렬 뿐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의 경험과 경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용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며 자위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고 자신의 지식과 선의가 통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파동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알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인의 문제에서 잘 드러난 윤석열, 그는 불통 그 자체이다. 셋째, 그의 국제적 위상의 하락이다. 그가 2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것이 있다면 자유민주 우방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그를 사실상 레임덕 대통령 취급할 것이다.
그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패싱 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안보와 주한 미군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패배가 한국 사회의 가치 전도적인 측면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행보가 얼마나 위중한 것이기에 이재명과 조국 지지 세력의 거짓과 뻔뻔함과 사법적 리스크를 압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불통과 무능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3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지겹다고 한다. 야권이 기고만장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편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윤석열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고 새 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에 설문조사하듯 물었다. 내가 아는 20-30명의 사람들은 보수층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어각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고도 했다. 그것이 국민의 메시지라고 했다. 오히려 오늘의 패배가 윤석열 정권의 각성과 재정비를 자극해서 3년 후 대선에서 이재명 당을 저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지금 보수층의 선택이라고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대권에 도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정치권, 그것도 고루하기까지 한 보수 정당의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 후보를 따냈고 집권 여당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가 그때의 심정과 자세로 돌아간다면 오늘의 역경을 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는 지금 2년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너무 심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리가 곧 왕처럼 대접받고 행세하는 위치라는 데 익숙해져 자신이 왜 어떤 연유로 오늘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 삼성의 심기일전을 주문하면서 했던 명언을 되살리고 싶다. 그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 지상의 자리는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선인들의 명언도 있다. 자, 김대중 칼럼니스트 논설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디스는 이뿐이 아니었죠. 제가 좀 순한 걸로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칼럼 김대중 논설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정희 대통령 서고 이후 현재의 국가 침몰 위기가 닥칠 때까지 느닷없이 윤석열이란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와 전생을 건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습니다. 보수파 정치인이란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마치 고환을 거세당한 환관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간도 쓸개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들은 오로지 보신주의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는 인간들의 비루함이라니요. 오장육부를 탐욕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 그 간사하고 비겁한 혀를 놀려서 흡사 성난 곰처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뒤에서
잡아 당기고 아래에서 끌어내리며 위에서 썩은 물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는 우파란 자들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함과 천박함과 부풀어 터진 이기적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겁한 자들은 지금 윤석열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순신을 잡아 올려 주리를 틀었던 이가 조선조 사대부들이 환생한 듯한 그 얼굴들, 그들이 국민의힘 당이란 썩어 빠진 몰입의 정치 집단의 괴물들입니다. 복도위에 상해버린 시래기 죽같이 악취가 풍기고 어디 한 군데도 쓸데가 없는 자들이 어디서 무슨 체면과 명분으로 윤석열을 헐 뜯는 것입니까? 이미 늙어서 나이 70인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장엄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투에서 윤석열 그의 행동에서 촌스러움을 보며 윤석열 그의 눈빛에서는 이외로 샤이한 기색도 발견하며 윤석열 그의 논리에서 디테일이 결여되어 미흡함을 발견하며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의 핏빛 단심도 보면서 그가 시작한 이 전쟁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했다는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지만 싸워달라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성명문 하나 낼 양심과 투지와 판단력 한 줌도 없습니까? 보수의 그런 결기, 근기가 없고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그저 새치혀만 놀릴 때 느닷없이 좌파들에게 굴어야 마땅할 윤석열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천등번개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과 대치하고 추미애와 싸울 때 도저히 물러서지 않았던 그의 행보, 전 과정을 보면 나타납니다. 윤석열, 그는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자고 불의, 불공정, 위법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두려울 것이 없는 권력자들인 좌파들, 그 좌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곰 같은 사나이는 전쟁을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파가 아닌 그 누가 윤석열을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치 백면 책상 물림들이 흠을 잡아 이순신 장군을 잡아 올리듯 윤석열을 세워두고 앞 뒤에서 칼을 꽂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파입니까? 지금 이 내란 상태가 오로지 탄핵당한 박근혜의 복수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도둑질의 권곤일촉 전쟁 아닙니까?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혼이 없어서 나라가 저들의 식도 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지력으로는 이승만, 박정희가 세우고 키운 대한민국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너무나 허접해졌습니다. 과분하게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필부 노인도 죄인입니다. 제 죄를 자수합니다. 김대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